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육아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죠. 하지만 그 당연함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보육 시스템의 거대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어린 아이들은 과연 누가 돌보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어린이집 아니면 부모님이겠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 정답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만 1세 미만, 그러니까 돌도 안 된 아기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냐는 질문에 부모의 무려 82.6%가 조부모를 꼽았습니다. 어린이집은 고작 6.3%에 불과해요.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인 수치죠. 대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현상이 얼마나 일반적인지 그 스케일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비공식 보육원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조부모님께 아이를 맡길까요? 보면 90% 이상이 맞벌이 부부고요. 부모 나이는 주로 30대 초중반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평균 7.8개월, 정말 갓난아기일 때부터 돌봄이 시작돼서 평균 21개월, 거의 2살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끔 애 좀 봐지는 수준이 아니죠. 사실상 한 아이의 가장 중요한 성장기를 완전히 책임지는 풀타임 전담 육아라고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린이집보다 싸니까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부모들이 조부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아이를 낯선 사람에게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해서였습니다. 결국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던 거죠.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노동 그리고 상실. 이 따뜻한 돌봄의 뒷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42.5시간. 이게 조부모님들이 일주일에 손주를 돌보는 평균 시간이래요.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거 아시죠? 그걸 훌쩍 넘는 시간입니다. 이건 더 이상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명백한 풀타임 노동인 거죠. 그럼 이 고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어떨까요? 일단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되고요. 받는다고 해도 월 평균 57만 원 정도입니다. 주 42.5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 최저임금에도 한창 못 미치는 사실상 열정페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한 단어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한 연구를 보니까 조부모의 76%가 자녀가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대요. 물론 손주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지만 그 사랑과는 별개로 내 인생을 계획할 겨를도 없이 그냥 떠맡아야만 했던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좀 시야를 넓혀서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 방법들이 많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조부모의 돌봄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호주는 아예 전문 교육과정과 자격증을 주고 수당까지 지급하고요. 영국이나 독일은 부모가 쓰는 육아휴직을 조부모도 나눠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일본은 3대가 함께 사는 걸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도 하죠. 자,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아직 정부 전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시도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광주광역시랑 서울 서초군인데요. 두 곳 다 일정 시간 교육을 받은 조부모님들께 매달 수당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액수가 아직 크진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조부모의 돌봄을 더 이상 가족의 희생으로만 보지 않고 공적인 역할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문제와 사례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내놓은 최종 해결책은 과연 뭘까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조부모 육아를 공식적인 직업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 제안을 이해하려면 먼저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 정부가 교육받은 전문가를 아이가 필요한 가정에 보내주고 비용을 지원해주는 공식적인 돌봄 시스템입니다. 보고서의 계획은 아주 명쾌한 3단계입니다. 첫째,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 국가 아이돌봄 시스템 안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둘째, 그분들께도 똑같이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교육을 마친 조부모에게는 다른 전문가들과 동등한 임금과 지원을 보장하자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가족이니까 희생하라고 말하는 대신 그 노동의 가치를 전문성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대우하자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만약 이 제안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보고서는 이걸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이른바 트리플 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군지 한번 볼까요? 먼저 부모는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되죠. 조부모는요, 자신의 노동을 존중받고 전문가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의 품에서 안정적으로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게 되죠. 그야말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부모님께 기댈 때 부모님 은행이라는 말을 쓰곤 하잖아요. 그렇다면 한 아이의 세상을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할머니 은행에는 과연 월급이 있어야 할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거대한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답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